주술회전 262화의 타이틀은 인해마경 신주쿠 결전 34. 이번 주 점프는 주술회전이 표지엔 건두 컬러를 장식해 팬으로서는 경사스러운 한 주가 돼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작가의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말 코멘트의 개개선생은 컨디션 불량과 이상한 증상이 겹쳐서 다방면으로 폐를 끼쳤다고 했는데요. 내상에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점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평범하게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합니다. 작품이 성공하면 매주 만화를 연재하는 것 외에도 부수적인 일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주술회전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새로운 일러스트도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셨던 것 같네요. 잘 회복하셔서 무사히 완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열린 캐릭터 인기 투표 탑3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도 원래라면 최애인 하카리에게 투표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전투를 보여준 고조에게 제가 가진 투표권을 올인했는데요. 역시나 고조가 첫 1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타도리가 2위, 후시구로가 3위. 옥문강 안에 갇혀있을 때 탑3에 랭크인한 고조도 대단했지만 스쿠나 안에 누워있을 뿐인 후시구로가 3위인 것도 참 대단하네요. 굿즈 판매량을 봐도 이 3명은 부동의 탑3입니다. 4위 이하는 8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으로 그때 다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7월 4일 발매되는 주술회전 27권 커버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커버는 타카바 후미코, 타카바 편은 보보보의 애니메이션 후기 주제가 바보 서바이벌을 서브타이틀로 채용하기도 했는데 커버도 보보보를 오마주했고 뒤쪽으로 켄자크도 귀엽게 그려져 있어서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만화가 중에 보보보를 좋아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 동안 SNS에서는 주술회전 31화 컬러 일러스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쿠나가 들고 있는 해골의 이마에 선명한 선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의 전개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개개선생이 주술회전 1화 일러스트에 212화의 복선을 그려 넣은 적이 있다 보니 이번에 더 큰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다시 보니 261화의 전개를 암시한 것 같기도 하고 스쿠나와 켄자크의 관계를 나타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연재는 7월 1일 최신화 리뷰를 하지 않는 대신 오랜만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 라이브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진화나에서는 켄자크의 술식을 카피한 옥고츠가 사망한 고조의 몸으로 옮겨가 다시 한번 전장에 등장, 고조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이 전쟁에 건 각오를 보여주며 마지막 남은 특급 술사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료멘 스쿠나의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한 결계술의 해답은 고조 사토루가 내놓았다. 6번째 영역 전개 승부 그 시작으로 옥고츠는 영역을 최대한 압축해 외곽의 강도를 끌어올린 작은 결계를 전개, 스쿠나는 복마 어주자의 효과 범위를 최대 반경 200m에서 옥고츠가 전개한 영역의 외곽을 둘러싸는 정도까지 좁혀 99초의 시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것으로 고조 vs 스쿠나 전과 마찬가지로 3분의 공방에 돌입, 옥고츠의 목적은 3분 이내에 스쿠나에게 복마 어주자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데미지를 주는 것. 스쿠나의 목적은 3분이 되기 전에 무량 공처를 파괴하는 것. 그는 적극적으로 근접전에 임해 영역 전연으로 공격, 옥고츠에게 안면 펀치를 먹입니다. 여기서 옥고츠의 독백으로 밝혀진 몇 가지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옥고츠의 뒤바꾸기 수업, 이타도리 외 다른 한 명은 고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야 옥고츠보다 강한 건 고조밖에 없으니 당연한 선택이지만 최악의 경우 고조의 몸을 사용하는 것도 상정해서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고조와의 뒤바꾸기 수업은 필수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작중 톱 클래스의 결계술을 사용하는 스쿠나가 감탄한 옥고츠의 결계술. 아마 이것은 뒤바꾸기 수업으로 결계술이 향상되면서 습득한 신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조가 뒤바꾸기 수업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어쩌면 하카리와도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의 피로를 생각하면 3분간 영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스쿠나의 피로가 없다면 3분간 영역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반전 수식 출력 저하, 이타도리의 영웅 공격 등으로 소모한 상태의 스쿠나가 아니면 고조와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 이런 의미라면 무한에 익숙해진 스쿠나를 상대로 옥고츠가 3분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켄자크의 술식은 탈취한 상대의 능력을 쓸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는 술사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은 고조보다 미치라고 해도 옥고츠가 고조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고조의 능력을 100%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편 고조전에서 스쿠나가 영역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를 입은 것은 주로 마허라 적응 중에 일어난 일. 마허라가 사라지고 완전 수육을 통해 피지컬이 강화된 스쿠나가 만전의 상태로 전력으로 공격에 집중하면 고조 본인이 와도 3분간 영역을 유지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옥고츠와 고조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뇌를 뒤바꿔 육체를 전환하는 술식은 전환한 육체에 새겨진 생득 술식을 사용할 수 있고 기억도 계승됩니다. 그러나 몸을 탈취하자마자 일순간 모든 기억이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켄자크는 뇌 속에 육체의 기억이 흘러 들어온다고 표현했고, 그래서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기억 계승이 완료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량공처의 경우 1초에 2.5년 정도의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데, 만약 몸을 탈취하자마자 순식간에 몇십 년분의 기억이 들어온다면 그건 그거대로 뇌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억 계승은 일정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고 곧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넷상에서는 이것이 개개 선생의 미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나중에 코멘트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스쿠나는 아마 켄자크의 술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기억 계승이 완료되지 않은 것, 작은 결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밖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근접전에 임해 영역 전환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계를 더 빨리 파괴하기 위해서 고조와 접촉하는 동안은 무량공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한 영역 내 필중 명령을 오프로 하는 대신 참격의 위력을 높이는 속박을 또다시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 옥고츠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리카. 일단 이 장면에 대해서는 옥고츠의 사망을 암시한다는 의견과 옥고츠의 생존을 암시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1번은 말 그대로 뇌를 이동했으니 옥고츠의 본체는 사망, 문제는 리카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옥고츠의 죽음과 함께 리카도 소멸한다. 완전 현현 리카가 옥고츠의 전투에 참가한다. 리카가 옥고츠를 구하는 열쇠가 된다. 리카에 의해 술식의 버그가 발생한다 등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2. 옥고츠의 생존을 암시. 261화와 비교하면 옥고츠의 모습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신발도 신었고 뇌를 이동하면서 생긴 상처 외에 자잘한 상처는 전부 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죽은 동료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에이리가 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옥고츠가 자신의 육체로 돌아올 방법을 찾았고 남은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열쇠가 되는 것은 리카인데요. 5분 이내에 스쿠나를 쓰러뜨리고 고전 측으로 돌아오는 것부터가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지만 리카는 울면서 옥고츠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